나이 들수록 몸의 변화 정확히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럴 때는 참지 말고 119를 불러야 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심장마비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하는 거 아니야? 쓰러질 정도는 돼야 심한 거지.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속이 아프다기보다는 꽉 찬 느낌, 명치 안쪽이 묘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소화제였습니다. 잠시 지나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핸드폰으로 119를 빨리 눌러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완전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골든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병원을 도착하여 시술하고 아주 멀쩡하게 회복하는 심장마비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슴은 안 아프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순간에 119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왼쪽 팔이 이상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면 가슴 통증이 없어도 그건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는 그 애매함을 가장 잘 이용하는 병입니다. 심장은 마지막까지 신호를 아끼는 장기입니다. 혈관이 막혀도 조금은 버티고 조금은 참아냅니다. 그래서 몸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심장 근육은 조금씩 손상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강하게 꺼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장마비에서는 몇 분의 판단이 몇 년의 삶을 바꿉니다. 참고 넘기느냐, 도움을 부르느냐, 이 차이는 회복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이 내용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TV를 보고 있을 때, 이 신호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아, 이건 119부를 상황이라고 했지. 이제부터는 왜 심장마비가 이렇게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지, 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아니, 심장 문제라면서 왜 속이 더부룩하고 팔이 아프고 불안해지지? 이 질문이 아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똑같이 착각하게 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멈추는 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으로 가는 피길이 갑자기 막히는 문제입니다. 심장 근육은 피가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항상 가슴 통증으로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은 혼자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위식도 어깨, 팔, 턱 등 이 주변 신경들과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다른 부위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신호가 엉뚱한 데로 번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속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분은 명치가 답답해집니다. 어떤 분은 왼쪽 팔이나 턱이 묘하게 아파옵니다. 어떤 분은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하나하나만 보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화 안 되는 날도 있지. 어깨 아픈 날도 있지.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에서 진짜 위험한 건 강도가 아니라 겹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겹칩니다. 속이 불편한데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답답한데 왼쪽 팔이 무겁다.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하다. 이럴 때 사람은 더 헷갈립니다. 아픈 것도 아닌데 설마 심장이겠어? 바로 이 생각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참아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체한 건 시간 지나면 내려가지만 막힌 혈관은 가만히 둔다고 뚫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장 근육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아픈지 아닌지를 계속 재보는 동안 심장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이상할 때 얼마나 아픈지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평소와 다른지를 보십니까? 심장 문제에서는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답답함, 평소와 다른 땀, 평소와 다른 불안감. 이 다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분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날은 뭔가 평소랑 달랐어. 이 말이 심장마비를 겪은 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심장마비는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전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들 중에서 이건 기다리면 안 되는 신호, 이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신호를 명확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괜히 겁먹지도 않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심장마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아프면 움직이고 안 아프면 괜찮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 심장은 아픔보다 먼저 이상함으로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통증으로 잡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기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단순하게 나누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먼저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같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는 고민하지 않는 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답답한 느낌이 이유 없이 갑자기 온다. 거기에 식은땀이 난다. 그건 집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입니다. 가슴이 찌르는 통증은 아닌데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숨을 크게 쉬어도 시원하지 않고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진다. 이런 상태가 몇 분 이상 계속된다면 조금만 더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합니다. 밤에 혼자 TV를 보거나 샤워 후 쉬고 있을 때 누워서 잠들기 전 이 시간대에 이런 신호가 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답답함이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면 사라진다. 소화제를 먹고 확실히 좋아진다. 식은땀이나 이상한 불안감이 동반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바로 119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그때는 기준이 바뀝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된다면 그건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이상할 때 지금만 보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최근 며칠을 함께 떠올리시나요? 심장 문제에서는 두 번째가 훨씬 안전합니다. 2부에서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땐 움직여라, 이럴 땐 기록해라. 이 기준이 머릿속에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몸이 얼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준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 없는 날에 괜히 겁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날에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건강한 편인데도 왜 해당될 수 있는지, 즉 심장마비를 남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생각들이 왜 위험한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는 심장마비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늘 이런 사람의 병으로 그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살이 많이 찐 사람.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심장마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 운동도 하던 분이었어요. 검진도 받았는데요. 이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생활태도가 나쁘다고 바로 오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 쌓인 결과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았던 시간, 혈당이 살짝 흔들렸던 시간, 콜레스테롤이 기준을 넘나들던 시간, 이 시간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약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야. 조금 높은 편일 뿐이야. 이 조금이라는 말이 심장에게는 전혀 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운동에 매일 걷는다. 물론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혈관 상태를 완전히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혈관 안쪽에서는 조용히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마른 편이다는 안심, 살이 많이 찌지 않았다고 해서 혈관이 깨끗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형과 혈관 안쪽 상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는 이런 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된 분, 검진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분,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설마 내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건강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나누는 병이 아닙니다. 누적된 시간이 임계점을 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 편이야. 나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나는 남들보다 낫지. 이 생각들이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미루게 만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 더 참았고 한 번 더 넘겼습니다. 2부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심장마비는 나쁜 생활을 한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 없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점검하면 될까? 컵이 아니라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 그럼 심장마비는 정말 막을 수 없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꼭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너무 늦게 의미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병.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지나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장은 한 번에 망가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피가 덜 가는 시간이 조금씩 반복되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한계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몸은 몇 번이고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호를 증상이 아니라 점검 시점으로 바꿔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상한 날이 하루가 아니라 반복될 때 한 번은 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답답함이 며칠 몇 주에 걸쳐 되풀이 된다면 그때는 몸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운동 능력이 조금씩 달라질 때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면 같은 일을 해도 심장이 더 오래 두근거린다면 이건 나이가 아니라 점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야간 증상. 밤에 누웠을 때 가슴이 불편해지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땀이 나는 경우 이건 낮보다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검사 이야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검사는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미리 확인하면 할 수 있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약으로 조절할지, 생활을 바꿀지, 추가 검사를 볼지. 하지만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부에서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하 문장입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가 아니라 패턴이 보일 때가 움직일 때다. 이 기준만 있어도 불필요한 공포는 줄고 필요한 순간엔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내 몸은 예전이랑 같은가 아니면 조금 달라졌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게 가장 큰 예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면 되지? 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 말고 약 말고 오늘 당장 심장을 덜 힘들게 만드는 생활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을 지키는 일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장은 작은 부담이 매일 반복되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해결도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걷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을 위해 열심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에게 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걸을 때 이 기준을 한 번만 기억해 보세요. 걸으면서 말을 했을 때 문장을 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속도. 이 속도가 지금 심장에 무리가 적은 속도입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끊긴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지만 정작 숨을 정리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긴장하거나 피곤할수록 숨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만 이걸 해보세요. 들이마시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천천히 끝까지 내쉽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둡니다. 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심장은 조금 쉬어도 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는 혈압 이야기입니다. 혈압은 높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혈압이 심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변동폭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자세, 연속으로 2번 재기, 그리고 평균값을 보기. 이 간단한 습관이 심장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잠을 시간으로만 보지 마세요. 심장은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기억합니다. 들쑥날쑥한 잠은 심장에게 계속 긴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잠이 안 와도 불을 끄고 몸을 쉬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심장은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걷는 속도 하나, 숨 한 번, 혈압 재는 습관 하나. 이 육부의 목적은 완벽해지자가 아닙니다. 심장을 덜 힘들게 하자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심장이 좋아진다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먹어야 심장이 덜 버티게 되는지 그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도 좀 바꿔야 하나? 맞습니다. 심장은 약보다 먼저 매일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음식이 심장마비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심장을 괴롭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심장이 버티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혈관에 부담이 쌓이는 것. 이 부담은 하루 이틀로 생기지 않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기름진 식사, 급하게 먹는 식사, 이게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돕는 음식의 핵심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반복하느냐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짠맛입니다. 난 그렇게 짜게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국물은 끝까지 마시고 김치는 항상 반찬으로 있고 젓갈이나 장류가 자주 올라온다면 심장은 매일 긴장 상태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물은 반만.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름의 종류와 횟수입니다. 기름을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튀긴 음식, 기름에 볶은 음식이 연달아 이어질 때 심장은 숨 돌릴 틈이 없어집니다. 오늘 한 끼가 기름졌다면 다음 끼니는 자연스럽게 가볍게 가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식사 속도입니다. 이건 많이들 놓칩니다. 급하게 먹으면 심장은 혈압과 맥박을 한꺼번에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할 때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숟갈 먹고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는 것. 이 짧은 멈춤이 심장에는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야? 오늘은 정답을 하나로 찍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공이 적고 색이 자연에 가까운 음식, 초록색 채소, 제철 재료, 조미가 강하지 않은 반찬. 이건 유행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심장을 돕는 식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조금만 덜 자극적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오래 갑니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제, 즉 한 번에 좋아진다는 말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하룻밤에 달라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만큼 돕는 것도 조용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 한 문장입니다. 심장을 살리려 하지 말고 덜 힘들게 하자. 이 방향이면 과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눴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소화제를 찾았던 그 순간
식은땀이 나는데도 체했나 보다라고 넘겼던 그 장면. 팔이 묘하게 무거운데 어깨 결림이라 생각했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만 보면 너무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심장마비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소리 없이 기준을 시험하는 병. 아프다고 소리치기보다 이상하지 않나? 라고 묻는 병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심장마비는 가슴 통증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속, 팔, 턱, 불안감, 식은땀 이런 다른 얼굴로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강도보다 겹침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지켜볼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이 같이 오면 기다리는 선택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망설이는 시간이 결과를 바꿉니다. 참고 지나가느냐, 도움을 부르느냐, 이 선택이 회복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넘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자주 피곤하다고 말하는 가족, 아니면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하나를 기억해두고 언젠가 비슷한 순간이 왔을 때 잠깐 멈춰 이렇게 떠올리는 것. 아, 이건 참지 말라고 했지. 그 한 번의 멈춤이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끝까지 버텨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장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면 댓글에 기준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